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검정고시 도덕 과목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사 나하율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만나보게 됐냐면요. 검정고시에서 도덕이라는 과목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이거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 점수를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도덕이라는 과목 들으시면 정말 공부를 해야 할까? 이러한 의구심과 여러분 질문들 많이 하시죠. 내적인 질문도 많이 하실 테고요. 또는 외부적으로 이거 도덕 공부해야 돼? 라는 조언도 많이 구하실 텐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 뭐. 어차피 쉬운 과목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체크하는 건 다 정답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맞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덕을 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답할까요? 당연히 저는 여러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이 도덕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고요. 여러분에게 이 도덕이라는 과목이 정말 합격으로 갈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같이 한번 이유를 살펴보면요. 검정고시에서는 우린 필수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6가지 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선택해 주셔야 돼요. 도덕, 기술과정, 체육, 음악, 미술 이 중에서 하나의 과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함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요 과목들 느낌 어떻게 드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죠? 보기만 해도 어렵고 공부할 때도 어렵고 다음에 내가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또 어렵고 그죠? 그래서 저도 평가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각 과목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를 내려보니 제가 생각할 때도 국어도 어렵고요. 수학도 어렵고요. 영어도 어렵고요. 사회도 어렵고요. 과학도 어렵고요. 한국사도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어렵거든요. 공부할 때 당연히 어려운 거 당연하지. 또는 시험 보려면 어렵게 공부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도덕이라는 과목은 어때요? 쉬워요. 그죠? 이 도덕이라는 과목이 쉽다라는 장점도 있는데요. 더 큰 장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식 과목 없이 평균 60점을 넘기게 되면 이 중에서 0점이 나오는 과목이 있더라도 우리는 검정고시 합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일 여러분 위에 있는 6과목이요. 60점에 도달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5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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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점이 됐어요. 어때요? 60점 못했어. 난 통과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긴장이 되시죠? 근데 짠! 도덕이라는 과목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도덕 과목에서 점수가 90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미 도덕이라는 과목은 60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몇 점이 남았어요? 30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30점을 가지고 이제 부족한 2점들을 채워주면 됩니다. 2점을 채우고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남습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은 어때요? 전체 평균은 60점을 이미 훌쩍 넘었기 때문에 나는 합격이 되는 것이겠죠. 이 도덕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긴장이 되실 때 흑기사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아주 기똥찬 과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어렵게 공부하는 거 맞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과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이라는 거고 도덕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든 다 열심히가 아니고 잘할 수 있고 쉬운 과목에 더 집중 투자를 하자. 도덕이 무엇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합격의 지름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때요? 도덕이라는 과목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덕이라는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다 도덕적인 분들 맞으시죠? 다 바르게 살고 있고 다 올바른 삶을 살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고 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이상의 지식을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론 공부를 통해서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공부가 잘 됐는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 내가 혹시라도 이론 공부를 할 때 소홀했거나 또는 내가 빠진 부분 또는 내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요약 총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메꾸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앞서 다시 이론 공부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론 공부는 양도 많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돌아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우리가 요 핵심 총정리에서 다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잘 채워졌는지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완성도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왔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완성도가 많이 높아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막상 시험 보러 갔을 때는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연습을 할 때도 실전처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에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익히고 문제로 확인하고 실전에 적응하고 시험에 임박할수록 시험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학습량과 부담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도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이 도덕이 조금 더 친숙하고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겠죠. 그래서 도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덕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식이 아니야?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또는 여러분 지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제가 도덕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도덕하니까 여러분 여기 하트 표시가 짠 하고 나와 있죠. 도덕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담고 있는 과목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우리 전체 사회를 사랑하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위한 과목이 이 도덕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올바른 삶이 되도록 도와주겠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번 선택의 과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를 고민할 텐데 이 도덕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각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과목이 이 도덕입니다. 여러분 도덕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덤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덕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공부하려고 보니 또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리고 도덕은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공부하다 보니 암기할 양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덕이라는 과목이 효자 과목이 되고 지름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과목이 되려면 공부를 조금 높게 완성도 있게 해주시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도덕은 인생에 대해서 공부한댔죠. 인생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이 다 정답으로 체크된다면 정답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잠시 배제해 두시고요. 이 책 속에서 배우는 생각들을 우리가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사상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문제들이 기준이 있으면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주시게 됩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플라톤, 칸트, 벤담, 롤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익혀서 찾아내 주시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찬성일 때와 반대일 때 우리가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덕이라는 과목은 올바른 행동을 우리가 하기 위한 공부죠. 그럼 여러분, 옳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양하고 맞다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했죠? 이때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접어두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옳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은 이유 없이 행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옳은 행동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걸 그냥 하는 거래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는 것이 사람이래요. 이 문장을 제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해 놓으면 실천 이성.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결과를 보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언 명령, 어떤 조건 없이 우리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옳은 명령을 따라갑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칸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 분은 의무론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무라는 거는 당연하게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느끼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쾌락은 동일함으로 쾌락의 양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행복한 게 많을수록 좋은 행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보시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유용성, 결과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칸트랑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벤담이고요. 벤담은 쾌락이 많을수록 좋아 라고 했으니까 양적이고요. 다음에 공리주의인데 이 공리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더 만나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쾌락의 질은 차이가 있고 정신적 쾌락이 물질적 쾌락보다 많이 생기는 것이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벤담도 쾌락이 많을수록 좋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쾌락이 많을수록 좋지만 그 중에서 질 좋은 쾌락이 많을수록 좋아. 질 좋은 쾌락은 정신적 쾌락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밀이고요.
질을 따지고 있으니까 질적, 그다음에 공리주의, 공리는 결과가 중요해.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잘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더 확실하게 집어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요 앞에 보니까 칼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칸트가 연상이 됐고요. 칸트는 뭔가 엄격하고 냉철하죠? 그래서 이미지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보니까 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양이 있습니다. 양이 많을수록 좋아 라고 이야기했던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가 떠올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밀이죠. 밀 안에 다른 색깔을 보이는 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주셔요? 골라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질을 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밀의 질적 공리주의까지 이미지를 통해서 머릿속에 한 번에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연상을 통해서 암기를 확실하게 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공부가 잘 됐는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2019년 1회 2번 문제고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의무론적 윤리설의 대표학자는 칸트입니다. 그는 기억이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동기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여러분, 칸트는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2번, 쾌락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선이다. 쾌락은 벤담이 또는 밀이 이야기했죠. 3번, 인간은 인격보다 수단으로 대우해야 된다. 어떠한 이유나 조건을 들어서 대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4번, 도덕법칙은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행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여기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문제 하나 더 만나볼게요. 2019년 2회 15번 문제고요. 다음 사상가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윤리적 접근 방법은입니다. 벤담은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하며 정신적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두 사람 다 결과가 쾌락이 행복이 많을수록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은 여러분 공리주의적 접근 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으로 쉽게 문제까지 해결되는 거 확인해 주셨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지만 완벽한 공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은 저 나하율이 함께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